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의 제외 등으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바른미래당만은 예외인 모양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당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간에 개싸움이 났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언어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결국 두동강이 날 건지 아니면 아예 사라질 건지, 그도 저도 아니면 새로운 제3지대 정당으로 변모할 것인지. 자,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도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진성호 방송 붉은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 손학규계의 반격. 4일날은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오늘은 손학규 대표, 유승민 대표를 향해서 엄청난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유승민 대표는 손학규 대표와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방금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국당에 당을 갖다 바치는 것을 포기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과 관련해서 허위사실로 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손학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오늘 최고위 발언과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 저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 주대환, 손학규 무슨 말을 한 걸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대환 전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세력의 실체로 유승민 전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검은 세력이랍니다, 유승민 대표가. 뒤에서 조종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 지도자답게 위기의 이 나라를 구할 야당 재건의 길을 밝히기 바란다, 이렇게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은 주장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셉니다. 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 유승민을 향해 경고를 한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의원은 손학규 퇴진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완전히 부인했다. 그러자 주대환 전 위원장이 어제 직접 나서서 유승민 의원이 지도부 교체 외에 다른 혁신안들은 모두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듭 확인한 것,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이해훈 의원도 겨냥합니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입니다. 이 밖에도 이해훈 의원이 조영술 혁신위원을 정보위원장 방으로 불러서 손학규 퇴진을 말해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다. 한국당과 통합을 하려면 우리를 잘 포장해서 몸값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해훈 의원은 조영술 혁신위원의 주장을 인정했다고 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 통합을 하려면 우리를 잘 포장해서 몸값을 올려야 한다. 아우,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쨌든 이해훈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손학규 대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7월 21일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저는 7월 7일 주대환, 하태경, 이해훈을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의 퇴진을 혁신위의 최우선 안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지도부 교체 이외의 안건은 모두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자, 그렇다면 누가 맞겠습니까? 둘 중의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 밝혀내십시오. 자, 유승민은 또 이야기합니다. 지도부 교체는 제가 주대환 위원장을 만나기 이전인 7월 3일과 7월 5일의 혁신위 회의에서 주대환 위원장 본인과 혁신위원들이 지도체제 개편을 혁신위 안건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였다. 혁신이 스스로 최우선 안건으로 이미 결정해 놓은 것을 제가 뒤늦게 요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다. 7월 7일 만남에서 주대환 위원장은 혁신위가 패스트트랙 거부를 의원총회로 넘길 테니까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거부를 결정하면 손 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저는 혁신위가 패스트트랙 거부를 의원총회로 보내면 의총에서 다시 갈등만 발생하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만류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바른미래당은 정말 좀 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학규 대표는 말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추석 전에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물러난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10% 회복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런 뭐랄까요, 좌충우돌, 자중질환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과연 바른미래당을 훌륭한 정당으로 평가할까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유승민,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오너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당은 안철수, 바른정당은 유승민. 그렇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손학규의 계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지금 모양이 우습게 됐습니다. 한국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경쟁 속에서 중간지대는 지금 소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야당이 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한국당이 자충수를 몇 번 두는 바람에 지금 대안으로서 지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한국당이 황교안, 나경원 체제로 뭉쳐서 새로 재건한다면, 지금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생각하면 내년 총선은 어쩌면 이길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자꾸 외부 변수가 터집니다. 일본 변수입니다. 아베의 도발로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앉아서 지금 그냥 지지율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됩니다. 그때 총선 때 이제 9개월쯤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튼 바른미래당은 지금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의 말처럼 유승민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잘 포장하고 잘 키워서 한국당에 갖다 바친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는 않나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과 손학규의 갈등을 이제 서로 당을 쪼개든지 갈라서야지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싸움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계속된 지가 얼마입니까? 국민은 피곤합니다. 빨리 갈라서든지 사퇴하든지 결판을 내십시오.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패스트 트랙에서 탈퇴한다는 거, 그거 좋은 건데 하지 왜 유승민 의원은 반대합니까? 어쨌든 지금 큰 흐름은 반문재인입니다. 반문재인. 그런데 이 반문재인 흐름을 잘 처리해야 될 야권의 움직임들이 너무 질이 멸렬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다 납니다. 바른미래당에도 빨리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